저번 시간에는 동물원은 필요한가 라는 주제에 대한 여러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글의 종류들 중에서 동물원은 있어야 한다,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이 있습니다. 바로 논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 문제 상황에 대한 주장을 담는 논설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뉩니다. 각각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논설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글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글을 쓴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간단히 밝히고 글쓴이의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그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거나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멈추고 124쪽부터 126쪽까지의 논설문을 읽으면서 서론, 본론, 결론이 각각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124쪽을 보겠습니다. 이 논설문에서 서론은 어느 부분이었나요? 1문단이 문제 상황과 주장을 제시하는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논설문의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왔나요?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래한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문제 상황을 128쪽 4번에 1번에 적어보세요. 서론에는 문제 상황과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한 주장도 나옵니다. 이 논설문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1문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128쪽 4번에 2번에 적어보세요. 논설문에서의 서론의 역할에 대한 말풍선을 읽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설문의 서론에서는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밝힙니다. 글쓴이가 글 전체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교과서 124쪽과 125쪽을 보겠습니다. 본론은 서론이 끝난 이후 부분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 논설문의 본론은 두 번째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까지입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그 근거에 대한 뒷받침 내용이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본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며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설문에서는 보통 문단의 중심 문장이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124쪽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입니다. 문장의 밑줄을 쳐보세요.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가 우리 전통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근거에 대한 뒷받침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줄에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두 번째 근거인 것이죠. 밑줄을 쳐보세요. 다음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자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세 번째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전통 음식에서 우리 조상의 세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밑줄을 쳐보세요. 지금까지 본론의 중심 문장들, 즉,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멈추고 127쪽 3번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127쪽 3번을 다 채워보았다면 128쪽 5번의 2번을 보겠습니다. 논설문에서 본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본론은 서론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예나 다양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논설문에서 결론은 어느 부분인가요? 126쪽의 다섯 번째 문단이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합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129쪽 6번의 1번에 결론의 역할을 써보세요. 결론에서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26쪽의 결론은 잘 써진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론에서 나왔던 근거들이 잘 요약되어 있나요? 글쓴이의 주장이 명확히 강조되었나요?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129쪽 6번에 2번에 결론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 글의 결론을 다시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129쪽 7번의 빈칸들에 들어갈 말을 떠올리면서 문장을 읽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힙니다. 본론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론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론, 본론, 결론,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설문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